전라북도가 국내외 자치단체와의 교류 과정에서 받았던 각종 기념품이 목록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고위 공무원이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데 공직자 윤리법을 어긴 행위로 중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익산시가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유턴 기업의 보조금을 환수하기로 했는데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유턴 기업들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하면서 전라북도 대미 수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과거 트럼프 일가와 새만금의 인연도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군산에서 300차례 가까이 고의 사고를 내고 수십억 원의 보험금을 챙긴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엔진에 물을 붓고 침수차로 위장해 보험금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전라북도가 국내외 자치단체와 교류 과정에서 받은 각종 기념품이 목록도 작성되지 않은 채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기념품은 고위 공무원이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데 공직자 윤리법을 어긴 행위로 최대 해임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혁신도시 지방행정연수원의 전시실입니다. 이곳에서 연수를 받은 외국 공무원들로부터 150점의 기념품을 전달받아 30년 전부터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이 30년 전부터 가지고 온 기념품을 한 150점 정도 보관하고 있는데 외국 공무원들한테도 반응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지난 10년 동안 이런 기념품을 전혀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전라북도와 자매 결연을 맺은 도시입니다. 몽골 보건발전부와 일본 가고시마현, 미국 뉴저지주와 워싱턴주, 중국 상하이 등 41곳입니다. 공직자 윤리법 제15조와 제28조입니다. 공직자가 외국인 등으로부터 10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에게 신고한 뒤 선물을 인도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이 가능합니다. 전라북도는 뒤늦게 소장 목록을 만든 뒤 이를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행방불명이 행방불명. 자기가 갖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는 게 한 점이 없습니다, 지금. 집회 전수조사를 해서요.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상시 전시공간을 타수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사라진 기념품은 전북도청에 고위급 공무원들이 가져갔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전라북도가 사라진 기념품을 돌려받은 뒤 고위 공무원들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익산시가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유턴 기업들에 대해서 보조금을 환수하기로 했는데요.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유턴 기업들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에 익산에 둥지를 튼 유턴 기업입니다. 30명을 고용하기로 약속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았지만 실제 고용은 18명에 그쳤습니다. 고용 약속을 지키지 못해 보조금 1억 7천여만 원을 돌려줘야 할 처지입니다. 고용 인원 계획을 수를 이제 충당을 해야 이제 보조금 교부 효과로 이제 나갔는데 그 고용 인원 달성을 못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환수가 발생한 겁니다. 3년째 수익을 내지 못해 직원 채용도 못한 업체 입장에서는 큰 부담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작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입장에서 또 큰 금액이잖아요. 그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유턴 기업 역시 고용 약속을 지키지 못해 4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유턴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환수는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한 조치란 지적입니다. 유턴 기업 9곳은 공장까지 세웠지만 경제 침체란 외부 환경에 수년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1호 유턴 기업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조금 환수는 유턴 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원칙대로 처리하게 된다면 현재 기업 활동하고 있는 업체들이 무척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거의 부도 상태에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제대로 좀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당 그런 국가나 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그런 여유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논란이 커지자 보조금 환수 유예나 분할 납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칙도 중요하지만 악조건 속에서 근근히 버티는 유턴 기업들을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가 승리했는데요. 보호무역과 경기부양을 내세운 트럼프의 당선은 전북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트럼프 일가와 새만금의 인연도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북의 대미 수출액은 7억 6,300만 달러로 2014년에 비해 15%나 줄었습니다. 주력 상품인 자동차 부품과 인조 섬유의 수출이 크게 줄어든 탓입니다.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한미 FTA 재협상과 보호무역을 강조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은 그렇지 않아도 감소세인 대미 수출을 더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 의회의 동의까지 얻어야 하는 한미 FTA 재협상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미국이 경기를 부양하면 수출 시장이 커져 장기적으로 전북 수출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은 미국의 제조업 시장이 커지면 평승해서 미국이나 기타 캐나다 등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면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새만금 개발에 기회가 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지난 2010년 미국을 방문한 이춘희 당시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청장을 만나 새만금 투자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자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 트럼프그룹 부회장은 1년 뒤 새만금 국제포럼에 직접 참석해 새만금이 지정학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To create foreign investment, to get people to want to live to a market, they can't just be connected to Seoul. They have to be connected to other parts of Korea to be able to take advantage of the other things that Korea has to offer. 전락도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과 국제 환율, 통상 질서 변화 등을 살펴보며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 전까지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예의주시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함께 우리나라 양대 무역 파트너인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정부와 함께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 문제가 롯데와 소송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로 분류된 가운데 전라북도가 전주시 행정에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도의회 최진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롯데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는데도 전라북도가 소송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행자부에 제출해 사업 추진에 힘들다며 전라북도가 전주시 사업에 딴지를 걸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그러나 전주시가 롯데와 협의 없이 사업을 강행할 경우 소송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기했을 뿐이라며 발목 잡기는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폐석산에 지정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환경업체에게 원상 복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익산시는 낭산면 폐석산에 지정 폐기물을 섞어 매립한 환경업체에게 앞으로 9개월 안에 폐기물을 제거하도록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고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함께 통지했습니다. 익산시는 매립업체가 이행 명령을 성실하게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 대집행을 통해 폐기물을 처리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5년 동안 군산에서만 300차례 가까이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사기단이 붙잡혔습니다. 엔진에 물을 붓고 침수된 차량으로 위장해 보험금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의 한 교차로. 녹색불에도 한동안 서 있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차량이 다가오자 갑자기 출발해 사고를 일으킵니다. 앞차와 뒤차에 나눠 타고 달리다가 일부러 앞차를 들이받기도 합니다. 뭔 생각이 드냐. 40살 김모 씨가 자동차 공업사 영업상무로 일하며 보험회사 사고 현장 출동 요원과 보험 사기를 시작한 건 지난 2010년. 그 뒤 5년 동안 군산에서만 무려 290차례나 서로 짜고 일부러 사고를 내거나 외제차로 신호위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멈춰있는 차가 엔진 소리를 크게 내면서 내게 달려오니까 내 차를 부딪히기 위해서 달려온다는 느낌은 받았죠. 10여 대의 차량 엔진에 물을 붓고 침수 차량으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보험사 4곳으로부터 가로챈 돈만
모두 20억 원에 이릅니다. 공업사 대표와 영업상무를 하면서 보험사에서 일한 직원 등 47명이 가담해 수사망을 피해왔습니다. 보험사기에 이용된 차량의 번호판을 갱신하면 추적이 어렵다는 것을 악용하여 사고 후에 차량 번호를 바꿨습니다. 경찰은 영업상무 김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보험사 직원 42살 박모 씨 등 4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전북의 공업사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라북도가 지난 2013년부터 11개 국고 보조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담해야 될 171억 원을 14개 시군에 떠넘긴 사실이 감선감서에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일반 재정보전금을 지급하면서 배분 기준을 잘못 적용해 4개 시군에는 29억 원을 적게 주고 10개 시군에는 같은 금액만큼 더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 남원시의 관광지 조성 사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남원시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데도 이를 방치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15건의 위법 부당 사항을 적발해 시의정과 주의를 통보했습니다. 전북도청 비서실에서 6급으로 근무하던 공무원이 대외협력국의 5급 직소민원 팀장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당 김종철 의원은 임기제 5급으로 발탁된 이 공무원이 모든 면접위원들로부터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나머지 응시자 3명과의 최대 점수차가 32점으로 컸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그러나 면접심사위원들의 소신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된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올해처럼 쌀값 폭락 문제가 되풀이되는 건 쌀 소비가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쌀 소비를 창출할 쌀 가공 산업의 육성이 필요합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대학의 점심시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인기입니다. 가격대도 괜찮고 또 맛도 밥보다는 있어서 그래서 많이 먹는 거예요. 이 업체는 이런 식습관의 변화를 일찌감치 포착하고 7년 전 냉동밥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지금은 냉동밥 분야에서 국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실질적으로 몇 년 동안 간편식 시장이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모 있는 식품 가공업체는 많지 않습니다. 쌀 가공업체 대부분은 영세에서 제품 개발과 마케팅에서 장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아이디어로 끝나고 생각이 생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국내산 쌀보다는 수입쌀이 더 많이 쓰이는 현실도 문제입니다. 수입산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수입산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높거든요. 쌀 문제를 풀기 위해 쌀 가공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직원과 학생의 국외 연수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도의회 양용모 의원의 조사 결과 국외 연수 이전에 업체 선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거나 귀국 후 연수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학교가 수두룩했습니다. 또 학생 선발 기준이 애매모호하거나 학교 운영비로 연수를 다녀와 예산 낭비 논란이 제기된 경우도 있습니다. 양용모 의원은 전북교육청이 국외 연수의 지침을 구체적으로 만든 뒤 이를 일선 학교에 통보해야 부실 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309의 석탄재 매립을 추진하는 새만금 개발청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을 사전 환경성 검증 용역기관으로 선정해 찬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내년 1월에 발표될 용역 결과 환경오염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한국중부발전이 군산항 준설토와 석탄재를 새만금 산업단지 309에 매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폐기물인 석탄재가 새만금의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킬 거라며 석탄재 매립 계획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특별회계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유아 공교육 체제 발전 특별회계 법안의 주요 내용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내국세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세입액 전액을 누리과정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전주 시내 택시들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인 17일 오전에 수험생들을 시험장까지 무료로 태워줍니다. 무료 운행에 참여하는 택시 회사는 모두 13곳으로 차량 앞면에는 수험생 무료 수송 차량이라고 적힌 스티커가 부착되며 수험생들은 시험 당일 새벽부터 오전 9시까지 무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도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수능 당일 개인 택시 부재를 일시 해제하고 22개 시험장 주변에 교통 지도 인력을 배치해 교통 혼잡을 막을 계획입니다. 개통이 한 차례 연기됐던 전주 북부권 우회도로 용정 용진 구간이 오늘 개통됐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도로안전시설을 확충해 오늘 오후 2시에 용정 용진 구간을 개통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정 용진 구간은 전주시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의 6개 구간 가운데 한 곳으로 전주시 용정동과 완주군 용진읍을 잇는 11km입니다. 여성 친화 일촌기업 대표 100여 명과 전주 고용노동지청, 전북지방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 인사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여성 취업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전북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능력 있는 여성들의 취업을 위해 여성 친화 기업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시간 선택제 일자리와 정규직 전환 등 정부 지원책을 적극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지검은 뇌물수수와 허위 공문서 작성, 범인 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완주군 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가축 방역 업무 등을 담당했던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가축 약품업체 대표 3명에게 약품을 구입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7차례에 걸쳐 2,090만 원을 받고 특정 업체가 액비 살포 지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출장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 4천만 원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해당 공무원을 중징계 의견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전북은 오늘 오후부터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밤 늦게까지 5에서 10mm가량 이어진 뒤 점차 그치겠습니다. 밤부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